월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분석, 대시보드 만드는 작업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요. 앞 영상까지 해서 4개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하나로 합치고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을 해서 실거래가 데이터가 스팟 파일로 잘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요. 제시된 요건에 따라서 한번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영역이 가장 위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시각화 중에서 텍스트 영역을 선택하겠습니다. 텍스트 영역의 값을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텍스트 영역 편집으로 할 거고요. 제목을 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월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분석이라고 이름을 무난하게 달아주고요. 글자 크기 조금 키워 놓겠습니다. 진하게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아래로 가서요. 이 분석에 대해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남겨두면 보기가 좋을 텐데요. 글자를 조금 줄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분석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 대상, 시군구가 어디인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예를 들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다 이렇게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데 분석 기간 같은 경우에 우리 데이터에 있는 기간들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직접 우리가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직접 또 이 부분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기능 한번 써볼 건데요. 텍스트 영역 편집에서 위쪽 단축 아이콘 중에서 동적 항목 삽입이 있습니다. 이 동적 항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직접 수기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바뀌면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연동되어서 바뀌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동적 항목 삽입으로 가셔서 계산된 값을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뭘로 할 것인지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떤 데이터를 쓸지, 서식을 어떻게 할지 다 가능한데 값 부분으로 가셔서 시작하는 날짜를 선택해야 되니까요. 계약 일자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을 하고 집계에서 최소값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물결을 붙이고 또 한번 계산된 값을 추가를 할 텐데 이번에는 계약 일자의 최대값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요. 분석 기간 뒤에 무언가 아무튼 계산된 값이 들어올 거다라는 느낌만 있는데 저장하기 버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석 기간 부분에서 날짜가 우리가 입력한 거 아니죠. 계산된 날짜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업무 자동화의 연장이고 업무 자동화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시보드를 한번 만드실 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동적 항목 같은 것들을 잘 넣어 두시면 뭔가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손이 덜 가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텍스트 영역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속성으로 가서요. 제목 표시줄 표시 부분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제목,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는 계속 딸려 나와서 안 이쁘니까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 텍스트 영역 밑으로 이제 선 그래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시각화 이용해서 선 그래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으로 계약 일자가 월별로 잘 들어오게 되죠. 선 그래프는 대개 날짜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보여줄 때 쓰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에 있는 컬럼들 중에서 날짜가 있으면 날짜를 먼저 가져오게 되고요. 지금 월이라고 해서 주기도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주기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은 연도월이 잘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Y축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Y축은 전용 면적의 합계로 계산이 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단위 금액을 선택해 주시고 집계 함수도 평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 그래프가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Y축의 스케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데이터에 등장하는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를 각각 Y축의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로 잡아가지고 그리게 되는데요. 무언가 변화가 엄청 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시작점 포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속성 부분에 가셔가지고 이 시작점과 끝점을 따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소값을 1000만 원으로 하겠다. 최대값을 2500만 원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시작점 포함을 제거하겠습니다. 1000만 원부터 2500만 원까지 범위 안에서 선들을 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Y축의 스케일을 어떻게 지정하는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그냥 기본값대로 실행 취소를 통해서 기본값대로 돌려놓고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색 지정 기준과 선 지정 기준을 바꿔야 되는데요. 둘 다 시궁구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시궁구별로 선과 색이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여기에는 4개의 구가 있죠. 그래서 구와 동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시궁구라는 이름으로 동 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여기에 있는 서울특별시와 강동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런 구와 동을 다 따로따로 떼어내는 것도 당연히 처리가 가능하긴 한데요.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 그래프가 잘 만들어졌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상세 정보 시각화로 가서 막대 그래프와 그리고 하나 더 테이블을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뒤쪽에 요건 중에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요. 지금 그래프가 너무 잘 안 보이니까 레이아웃을 수정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 메뉴 중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스트레치 되는 활성 시각화 최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은 각각의 그래프 영역을 보시면 똑같은 아이콘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다 보면 최종 대시보드의 형태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여러 가지 시각화 요소들이 같이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 하나하나 시각화마다 우리가 설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작게 보고 설정하려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성 시각화 최대화를 클릭해 보시면 시각화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최대화해서 속성들을 바꿔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레이아웃으로 돌아와 보시면 조금 더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은요, 레이아웃을 스택으로 바꿔가지고 먼저 위쪽에 텍스트 영역이 있고요. 그 아래 선 그래프가 나오고 막대 그래프와 테이블이 양쪽으로 나란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 있는 테이블 시각화를 끌어다가 막대 그래프의 오른쪽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금 조정해 놓고 가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선 그래프에서 일부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거나 혹은 범례 부분에서 내가 관심 있는 시궁구를 클릭하시면 왼쪽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 오른쪽 아래에 있는 테이블의 값들이 자동으로 연동돼서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상세 테이블들, 상세 시각화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막대 그래프는 좀 추가로 설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단지명을 X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단지명을 X축으로 지정해 주고요. Y축을 단위 금액의 평균으로 바꿔야 됩니다. 위에 있는 선 그래프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따로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위쪽에 있는 선 그래프에서 하나의 선이라든가 하나의 영역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X축에 단지명들이 들어오면서 단지명, 실제 단지 이름을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평 막대를 설정하자라는 거고요. 막대 그래프 안에서 이 영역들을 조금 조정하시면 실제 단지 이름들을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막대를 보시면 들쭉날쭉하니까 지저분하고 정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역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값을 기준으로 막대 정렬을 클릭하시면 계산된 단위 금액의 평균값이 높은 애들이 위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로요, 색깔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색 지정을 시궁구 같은 혹은 단지명 같은 그룹 변수로 설정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요. 행 카운트 혹은 특정한 어떤 숫자 컬럼의 집계값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행 카운트로 바꿔보시면 행 카운트가 뭔가요? 이 데이터에서는 거래 건수거든요. 거래 건수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대 길이로 금액을 볼 수 있고 막대 색깔의 진하기로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많은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 부분을 제가 넣어 놓은 게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탭 항목 표시 숨기기로 가셔서 규칙을 하나 추가할 텐데요. 기본 값을 보시면 값, 축값, 계산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단, 상위에 있는 5개를 보겠다가 기본 값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를 10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계산된 단위 금액의 평균값으로 상위 10개의 단지만 막대 그래프에 표현하겠다가 되면서 조금 더 그래프가 깔끔하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시각화 요소들을 만들고 레이아웃 하는 것까지 끝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필터가 남아있네요. 필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필터를 활성화해 보면 모든 컬럼들이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필터도 시각화의 한 요소고요. 필요한 필터들만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터의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시군구든 단지명이든 어떤 컬럼이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필터 구성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혹은요, 편집, 메뉴 중에서 편집으로 가신 다음에 역시 필터 구성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활용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해 보시면 팝업으로 필터의 어떤 컬럼들을 어떤 유형으로 어떤 순서로 배치할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모든 필터를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표시 숨기기로 가셔서요. 모두 숨기기를 클릭해 보시면 모든 컬럼들이 필터에서 제거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계약 일자와 시군구, 단지명, 그리고 전용 면적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제가 지정한 순서가 아니죠. 계약 일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로 이동 누르시면 위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처음으로 이동을 하시면 가장 위쪽으로 위치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정한 순서 계약 일자, 시군구, 단지명, 전용 면적 순으로 필터가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월별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대시보드는 제가 미리 만든 대시보드를 DXP 파일로 저장해서 실습 자료와 함께 제공했으니까 혹시라도 중간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은 분석 파일을 열어서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두 개의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만약에 만들고 싶은 대시보드가 있으면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셔가지고요. 대시보드의 레이아웃, 대시보드의 구성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 밑에 어떤 그래프가 어떤 위치에 들어올 건지 그리고 각각의 시각화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될 건지 레이아웃을 짜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의 시각화를 떠올리면서 X축과 Y축과 색깔에 어떤 컬럼들이 들어올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죠.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 것이고 이게 어떤 처리가 필요할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렵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한, 본인이 필요한 혹은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대시보드를 스파파이어로 구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습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어려운 과정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